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목요일 KBC 뉴스 매거진 임종렬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친구가 많으십니까? 내가 편히 여겨 기댈 수 있는 친구, 역시 나를 편히 여겨서 기대어오는 친구와의 우정이 있다면 각박한 우리네 삶을 좀 여유 있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친구는 누가 얘기하기를 집이라고 하더군요. 세상의 크고 작은 풍파에 시달린 마음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집 말입니다. 자, 연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마음이 편한 친구에게 또 그간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 그냥 했다면서 전화 한 통화 해보시면 어떨까요? 특별한 일이 없이도 그냥 만나고 그냥 찾아가고 전화하는 관계. 이것은 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친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 매거진 스퀘어 오늘 들어온 지구촌 소식 묶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가족과 함께 차로 여행하시다가 좁은 공간에서 누군가가 그 냄새를 풍기는 실례를 하는 바람에 무안을 주거나 당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일이 비행기 안에서 생기면서 대형 여객기가 비상 착륙하는 웃지 못할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박스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달라스를 향하던 아메리칸 에어라인 소속 여객기가 승객들이 뭔가 타는 냄새가 난다고 호소하자 급히 비상 착륙했다고 합니다. 비상 착륙 직후 즉시 특공대가 출동해서 폭발물 탐지견 등과 함께 기내를 샅샅이 뒤졌는데 폭발물은 발견하지 못하고 타다 남은 성냥개비 몇 개만 발견했다는군요. 그런데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신문에서 달라스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가스가 배에 가득해서 불편을 겪던 중에 냄새를 좀 중화시켜 볼 요량으로 성냥을 몰래 켰다고 자백했습니다. 비행기는 곧 이륙했지만 문제의 여성은 탑승을 거부당했는데요. 비행기에서 성냥을 사용하는 행동은 불법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여성은 기소되지는 않았다고 하는군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이 있는데요. 방귀와 테러 공포증이 화학 반응하면서 생긴 기가 막힌 해프닝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동차를 한번 사시면 몇 년 정도 운전하십니까? 짧으면 3년, 길어도 10년 넘기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런데 미러키에 사는 길버트라는 한 남성이 17년 동안 같은 자동차를 타고 100만 마일 이상의 거리를 달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러키 저널 센티널의 보도에 따르면 길버트 씨는 지난 1989년 자동차를 구입해서 최근까지 몰아왔는데 17년 동안 주행한 거리가 무려 100만 7천 마일이라는군요. 자동차 주인 길버트 씨는 최근 지역의 자동차 박물관에 자신의 자동차를 기증했는데요. 17년 된 낡은 자동차 대신 최신형 자동차를 받을지도 모르겠다고 기대했었는데 기대와는 달리 자동차 제조사 측은 길버트에게 티셔츠 하나만을 선물했다는군요. 한 번 산 차를 아껴 모으는 거 참 좋은 습관이지만요. 이런 사람들은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좀 환영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테타 하면 군인들이 총을 들고 전차를 몰고 전쟁처럼 긴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긴박은커녕 코미디 같은 구테타가 인구 90만 명의 태평양 섬나라 피지라는 곳에서 일어나서 웃음을 짓게 하고 있습니다. 피지의 군사령관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부패를 뿌리 뽑지 않으면 12월 3일 구테타를 일으키겠다고 미리 예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는 막상 예고했던 날짜가 되자 럭비 경기를 봐야 한다며 구테타를 하루 연기했다고 하는군요. 여유만만한 그가 4일 구테타 실행에 나섰으나 그에 맞설 무장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충돌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답니다. 이 군사령관은 5일 군부가 정부와 국정을 장악했다고 그리고 총리를 해임한다는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구테타의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피지에서는 명목상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있는데 나이가 86세나 되고 노환을 앓고 있어서 허수아비 상태라고 합니다. 피지에는 총 1000여 명의 한국 교민이 살고 있는데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구테타로 인한 피해는 다행히 하나도 없다고 하는군요. 자, 이상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KBC 뉴스 매거진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골프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은 퍼링할 때 공이 홀컵의 왼쪽이나 오른쪽 어느 한쪽 방향으로 자주 치우치게 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퍼링 요령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티칭 프로 샘팍입니다.
계속 퍼팅 얘기입니다. 실내에서 집안에서 퍼팅 연습하실 때 항상 그냥 퍼팅 하시지 않으시고 always 타겟이 있으실 거예요.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왜 퍼팅 매트라고 팔아가지고 볼 자동으로 리턴하고 있는 그런 거 있지만 저는 그런 거는 이렇게 약간 좀 기믹기하고 개아저씨라 생각하고 그보다는 그냥 카페트 깔아놓은 바닥이 최고세요. 만약에 여기처럼 이런 짧은 카펫이면 굉장히 빠른 그린이 될 것이고 보통 집안에 있는 리빙룸에 있는 카펫은 굉장히 좀 슬로우한 그린 같은 거예요. 하지만 또 카펫에도 결이 있어요. 결이 있으니까 만약 결이 이렇게 누워 있다면 공이 가다 휠 것이니까 가능하시면 결이 이쪽이나 이쪽, against나 with 그 레이어로 하셔가지고 펫이 똑바로 하게끔 그것만 아시고서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은 라인을 타겟을 놓고 내가 지금 얼라인먼트를 퍼팅 연습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그런 카펫의 결 같은 게 플레이하면 절대로 틀린 거니까요. 그 다음에 타겟을 뭐 5 feet, 10 feet, 20 feet 정도까지는 아마 집안에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퍼팅을 하실 때 이게 뭐 내 어깨가 똑바로 돼 있고 내 스트로크 일자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는 그런 걸 똑바로 하시고자 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내 생각에 그걸 똑바로 어느 정도는 내가 최대한으로 하고자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공이 한쪽으로 미스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10개를 퍼팅했는데 그 중에 7개가 왼쪽으로 미스해 있다든지 아니면 뭐 7, 8개가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모여 있다든지 그런 자기의 텐덴시 만약에 뭐 3개는 가운데 3개 왼쪽 3개 오른쪽이면은 조금 다른 얘기겠지만 텐덴시가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골프를 어느 정도 치신 분들은 보통 그 텐덴시가 나오세요. 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미스할 때 이렇게 여기서 사실은 한 20ft 되는 거리에서 내가 눈으로 정확하게 잰다는 거는 어려운 얘기거든요. 공의 볼 포지션을 갖다가 이 정도 서가지고 공을 가운데 놓고서 제가 퍼팅을 할 때 공이 주로 자꾸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미스하는 거예요. 공이 왼쪽에 몰려 있어요. 그럴 때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쓰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의 포지션 한 1인치만 더 뒤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이죠. 뒤쪽에다가 한 이만큼씩만 1인치만 뒤에 놔보세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스트로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놓는 볼 위치보다 조금만 더 오른쪽 뒤에. 그 다음에 또 한 10개씩 쳐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이 어떻게 가는가, 어디에 모이는가. 그 다음에 아직도 왼쪽에 있다. 더 뒤쪽에 놔보시고. 그래서 스탠스에서 퍼팅할 때는 이 오른발 안쪽과 왼발 안쪽 사이에는 어디다가 공을 놔도 상관없다고 봐요. 공이 그린에 올라가 있지 않고서 이렇게 보통 fringe 아니면 first cut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얇은 잔디나 아니면은 그 러프에 있는데 러프가 이렇게 뭐 별로 길지 않을 때는 그 텍사스 웨지라는 샷도 있어요. 뭐냐면은 공을 상당히 뒤에 놓고서 이런 각으로 퍼터를 들었다가 내리 찍어가지고 공이 튀어나오게끔 하는 퍼팅 스트로크도 있어요. 근데 자, 그 정도로 공을 어디 놓는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방향이 왼쪽 오른쪽 간다 할 때는 공만 조금 움직여가지고 조정이 충분히 가능해요. 나의 텐덴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다가 이제 자꾸 오른쪽에 가면은 반대로 조금 더 왼쪽에 놔보시고 뭐 왼쪽에 놓으라고 해서 가운데 놓던 것 같다 갑자기 이만큼 옮겨가지고 왼쪽에 놓고 오른발을 놓는 게 아니고 조금씩만 놔보셔도 10개씩 해가지고 내 평균을 조사할 때 공이 모이는 위치가 바뀌어요. 나름대로 제가 다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공이 왼쪽으로 가시면은 공을 평상시보다 약간 뒤에, 공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서 모여 있으면은 평상시보다 약간 더 왼쪽에, 그 다음에 똑같은 스트로크를 하고, 잊지 마실 것, 스트로크 한 다음에 공은 공이고 나는 나예요. 공은 공이고 내 스트로크는 내 스트로크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스트로크 하고서 공이 굴러가는 거하고 타겟하고의 내 스윙이나 내 몸의 중심이나 내 어떤 어텐션이 전혀 흔들리지 않게끔 스트로크만 해주고서 나중에 보고, 짧은 퍼시라면은 귀에 떨어지는 걸 귀로서 들어가는 걸 들으란 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습하셔가지고 일단은
볼 포지션을 조금 움직여가지고 내가 주로 미스하는 텐den스를 고칠 수가 있어요. 실내에서 연습하실 때 이용하셔가지고 퍼팅 스트로크 도움되셨습니다. 네, 이민 서비스국이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될 시민권 문항을 최근 발표했는데요. 간단한 답변보다는 설명을 요하는 문항들이 추가되면서 이민자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30일이었죠. 네네. 이민국이 새로 개정될 시민권 시험 문항들을 공개했는데요. 네네. 시험 유형에서 어떠한 변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미국 시민권 시험 절차는 그 인터뷰에서 영어 읽기와 테스트를 하고요. 미국 역사 또는 그 시민 의식을 영어로 답하는 그런 형식은 바뀌지 않았어요. 사실 전체적인 큰 틀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받아쓰기와 그리고 읽기에서는 한 번은 요구됐었어요. 한 번 읽기와 쓰기가 지금 3번까지 요구가 되고요. 또 객관식으로 또 대답해야 되는 것도 생겼고요. 그리고 또 설명하는 거로 또 생겼고요. 지금 그전에 기존에 있었던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그 테스트는 지금 내년 1월 달에 2008년이죠. 2008년에 서부터 다시 이렇게 개정돼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범 실시 지역이 10개 도시에서 지금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데요. 그래서 5,000명을 샘플로 실시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그 문제를 다시 추려서 100문제로 지금 만들 지금 예정이고요. 발표된 문항 가운데 좀 큰 네. 변화가 있는 문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새로운 시민의식 일문일답 문제가 있어요. 묻고 대답하는 그런 것이 뭐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으나 다소 길게 설명식으로 답변하는 문제들도 새로 생겨나는데요. 예를 들면 독립선언문에 포함된 중요한 이념의 하나를 들어라 그렇게 묻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인간은 천부 인권을 부여받고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창조됐다. 그리고 정부의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등의 중에서 하나를 답변하도록 돼 있고요. 또 이에 비해서 또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인가 물어보는 그런 봤을 때 대통령이라고 답변하면 되는 그런 단답형의 문제들도 지금 이 기존 샘플 지금 문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혼선은 가져오겠지만 큰 전체적인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정됩니다. 네. 그래도 먼저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구술형의 답변이 요구되는 질문의 숫자가 기존의 그런 시험 형식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네. 또 앞서서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뭐 상당히 몇 년 동안, 사실 35년 동안 저희들 이민 서비스를 지금 해왔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에 빠르게 순응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그런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연중 그러한 반복 연습을 저희들이 도와드리고요. 또 그러한 또 프로그램도 있고 또 우리 이민국 직원들이 또 성심성의껏 모든 분들이 그러한 최종적인 그러한 목적을 얻기 위해서 특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 모두가 같이 이렇게 함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저희들을 찾아서 방문해 주셔서 함께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 분들의 의지와 그분들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불안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모든 것을 다 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 같이 일을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 문제는 지금 이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경제적인 문제 400불에서 지금 신청료가 이민국에 400불이는데요. 앞으로 800불이 되고 지금 신청서가 10장에서 29장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러한 경제적인 만약에 인상이 된다면 물론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저희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고요. 저희들하고 좀 의논하시면 모든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시험이 바뀌기 전에 시민권을 따려는 신청자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좀 조언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뭐 시험이 지금 바뀌는 그 지금 과정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불안하지만 지금 새로 개정됐을 때는 좀 많은 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그 자격이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신 분들 미국에 영주권 받으신 지 5년 되시고 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3년 되신 분들은 지금 빨리 시민권 신청하면은 이러한 어려움 없이 지금 기존의 시험 형태대로 그리고 많이 익숙해져 있는 시험 형태로 보기 때문에 많이 유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한인사회복지회에서도 시민권 영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예,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요? 저희들은 지금 4분기로 나눠서요. 지금 계속 1년에 4번 정도 클래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2달, 적게는 2달에서 3살까지 수업을 좀 저희들이 들을 수 있고요. 또 그 서버비에서 레이크뷰 장로교회에서 또 시민권 그 영어 수업이 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 저희들 그 한인사회복지회에서 본관 건물에서도 항상 그 1대1로도 저희들이 기꺼이 그 교육을 도와드리고요. 또 다른 기관 또 이민하시는 분들도 또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용해 주시고요. 하여튼 모든 그 커뮤니티 우리 봉사기관들이 모두 합심해서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좀 좋은 그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용기를 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많은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어도 입맛 당기는 메뉴가 한두 가지쯤 없으면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겠죠. 지금 소개해드릴 요리 다른 여러 가지 반찬 없이도 이것 하나만 있어도 뜨끈한 밥 한 그릇이 금방 없어질 것 같습니다. 만나보시죠. 오늘은 아주 날씨가 쌀쌀해서 아랫목이 그냥 그리워지는 날씨인데요. 벌써 이렇게 끓이고 있는 냄새가 토속적인 냄새가 나는 것이 아주 맛있는 것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요리하실 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요, 네. 집집마다 냉장고에 둥푸른 생선 고등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묵은 김치가 있고요. 네. 그걸 이용해서 고등어 김치찌개를 선보일까 합니다. 고등어 김치찌개요. 네. 네, 아주 맛있겠네요. 오늘 한번 기대가 큽니다. 네, 일단 김치는 먼저 김치만 따로 익혀야 됩니다. 네. 익은 다음에 이렇게 볼에다가 담아놨거든요. 네. 그리고 고등어는요, 네. 이 육수를 미리 제가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네. 네, 육수는 멸치, 다시마, 새우, 포고버섯, 무, 양파, 파 넣고 끓인 멸치 넣고 끓인 육수입니다. 네. 이 육수에다가 네. 또 고춧가루, 된장, 소주, 생강 넣고 네. 다대기를 만들었거든요. 소주도 넣는다고요? 조금 넣습니다. 네. 갖고 다대기를 이렇게 빨갛게 네. 이건 좀 얼큰하기 때문에 얼큰하게. 매콤하게 네. 좀 국물을 준비해야 되겠거든요. 예. 그 다음에 고등어는 이렇게 제가 토막을 쳤어요. 네. 일단 미리 준비를 하셨네요. 네. 잘라서. 제가 양파도 좀 넣고요. 네. 그 다음에 고등어를 넣습니다. 이 육수 끓으면요. 네. 그 여기다 다시다도 좀 넣습니다. 네. 넣고 그 다음에 청양고추, 청양고추. 몇 쪽, 넣고 매콤한 맛을 네, 내서요. 매콤해야 비린맛도 없고 얼큰하고 그렇죠. 개운합니다. 고등어가 비린내가 네, 파를 있으니까. 이렇게 얹어서 네. 한참 끓여야 됩니다. 한 얼마 정도 끓여야 되나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10분, 이렇게 15분 이요? 예, 국물이 네. 짜박짜박 할 정도로 네. 끓여야 됩니다. 네. 아주 신김치가 아주
그 겨울에 많이 있잖아요. 김장, 네. 묵은 김치들이. 요새는 지금 김장- 새김장 하기 전에 이제 묵었던 거 다 쓰면 되겠네요. 네. 누구든지 집안에 네. 있는 거를 오늘은 이용했습니다. 네. 아주 편한 집안에 있는 모든 재료들이 다 동원이 됐는데요. 네. 뭐 파도 있고 양파 그렇죠. 있고 별로 손쉽게 어렵지 구할 않은 수 거. 있는 네. 어떤 재료들이군요. 네. 매콤한 것이 지금 보글보글 잘 끓고 있는데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왜 따로 김치 따로 고등어 따로 이렇게 끓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처음부터 고등어를 같이 김치하고 넣으면요. 네. 고등어의 신 맛이 배가지고 고기가 맛이 없거든요. 아. 제가 이렇게 따로 하는 거는 고등어는 고등어대로 생선은 맛있게 먹고 네. 김치는 김치대로 맛있게 먹는 아, 거를, 따로 예. 즐기겠다. 예. 예. 이 신김치 맛도 특유의 예, 느끼면서. 예. 절대 그- 같이 끓이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게 이 노하우군요, 이쪽에. 네. 그래서 이거를 다 10분 정도 끓인 걸가 네. 다 먹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옮겨 담으시고. 살포 씌어 얹어서 예. 김치는 아까 전에 조금 아까 전부터 끓였어요. 끓여서. 예.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유, 먹음직스럽게 네. 그냥 한 파트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식탁에 올리면 네. 그리고 끝에 생파를 예. 좀 올리고, 빨간 고추를 올리고. 고명을 좀 이렇게 얹고 고명을. 네. 그러면 좀 보기도 좋고 미각도 이건 나고. 가족들 뿐이 아니라 이렇게 손님들, 친구들 술안주로 집에 오시면 대접하기에도 아주 그저 그만이겠는데요. 네. 한번 시식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덜어가지고 하나. 김치도 하나 덜까요? 예. 한번 제가 맛보겠습니다. 아유, 맛있는데요. 자, 오늘은 고등어 김치찌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아주 토속적이고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됐습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 친구들 모시고 한번 술안주로 나눠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뉴스 매거진 작별 인사 드릴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